자, 이번 시간에는 순환계 심장 폐에 이어서 신장과 비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 굉장히 중요한 신장,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죠. 폐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면 신장은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신장이 두 개가 있죠. 하나만 이렇게 그리면 이게 신장이에요. 신장같이 생겼나요? 그럼 이 부분을 신우라고 그러고요. 요렇게 막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막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네프론이라고 그럽니다. 네프론. 이 네프론이 이제 여과를 해주는 장치예요. 신장 안에서 네프론이 한 개당 100만 개씩 있대요. 그럼 100만 개씩 두 개는 200만 개가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있죠. 자, 동맥으로부터 모든 혈액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동맥으로부터 하루에 피를 받습니다. 얼만큼 받을까요? 1800리터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자, 신장에서 걸러진 것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방광 쪽, 그러니까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다시 또 우리 몸을 타고 돌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정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장은 좀 특이해요. 방광으로 간다고 해서 또 뭐 다 그런 거 아니고, 또 뭐 그 과정에서 제흡수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프론이라는 애가 이제 실질적으로 걸림 역할을 해주는데, 이 네프론을 한번 좀 자세히 봐볼까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꼬불꼬불 그래서 얘가 봉원주머니, 저기 세뇨관, 여기가 동맥 쪽이고 정맥 쪽이고, 얘를 꼬불꼬불한 애를 사구체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구체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여과되는 게 어떤 과정이냐면, 동맥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구체에는 여기에 요만하게 구멍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구멍보다 작은 알갱이들은 구멍으로 슝 빠지겠죠. 구멍보다 큰 알갱이들은 다시 커서 다시 정맥으로 흘러가겠죠. 우리 몸속으로 다시 돕니다. 즉, 여과가 안 된 물질들은 다시 정맥으로 돌고, 여과가 되는 것들은 배출이 되던 제흡수가 되던 이제 하겠죠. 근데 이 동맥 들어가는 이 혈관 쪽이 좀 이렇게 넓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넓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정맥은 얇습니다. 자, 넓고 얇은데 사구체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얘네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갈까요? 동맥에서 정맥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계산된 그 양이 있을 텐데 그 양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동맥에서 100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정맥에서 적어도 좁으니까 8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60밖에 안 나와. 야, 동맥 120으로 더 세게 보내. 20만큼 더 보내. 나 80 받아야 돼. 그래서 동맥이 점점점 강하게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압을 올려서 얘네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구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장 지우고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과작용을 하죠. 자, 여과가 되는 것들, 즉 알갱이가 작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당아무 비질이라고 외웠어요. 당아무 삐질, 땀 흘린다고 해서 당, 자,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BC,
그리고 질소 화합물. 자, 질소 화합물에는 암모니아나 뭐 요산이나 크레아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은 재흡수가 돼요. 우리 몸에 당, 아미노산, 무기질이 굉장히 필요한데 다 빠져나가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흡수가 되고, 애석하게 비타민 BC는 재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C는 4시간, 6시간마다 꼬박꼬박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과가 이제 안 되는 것들은 혈단지, 혈구, 단백질, 지방. 자, 여과가 안 돼. 얘는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이 구멍보다 커요. 그래서 당연히 지나가서 정맥으로 가야 되지만, 얘네가 손상이 돼서 어디가 찢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네도 이 구멍으로 찢어지는데 퐁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 또는 거품이 많이 난다, 단백질,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과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신장이 조혈을 해요. 조혈 작용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간뇌 있죠? 간뇌에서 혈액량을 하루 종일 체크를 해요. 신장이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신장은 혈액량이 굉장히 민감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다가 부족해. 그러면 야, 신장 부족한 거 알았어. 오케이. 신장 호르몬 나와. 조혈 호르몬이 나와서 골수한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냅니다.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제가 우리 골수, 골격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압, 아까 그 여기서 여과율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막 올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활성화해줘요. 신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사구체, 여기 사구체염이나 신우염이나 무슨 많이 들어봤던 신부전증이나 이런 게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거는 얘는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피에 혈액 내용물이 너무 안 좋으면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하도 걸르다가 혈액 내용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얘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상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혈액 내용물이 안 좋을 때 뭐 염증 같은 게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반복되는 증상에 의해서 얘가 경화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많이 보호하려면, 첫째,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B는 뭐 비타민 C, 그리고 오메가 3, 그리고 좋은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용물을 좋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신장에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장입니다. 비장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비장의 역할은 혈구, 노화된 혈구를 정리를 해줘요. 적혈구가 120일이 수명인데 120일 수명을 다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비장이 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면역을 담당해줘요. 누구랑? 간하고 함께. 근데 이제 비장이 비대해진다 그래요. 비장 비대가 요새 문제인데, 비장이 왜 비대해질까요? 처리해야 될 적혈구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처리해야 될 적혈구가 많아져서 비장이 비대해져서 뭐 비장을 잘라낸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간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소중한 장기들을 함부로 자르지 마시고, 자, 비장 같은 경우를 조금 보호해 주려면 첫 번째로는 적혈구가 빨리빨리 안 죽으면 되겠죠. 그래서
적혈구에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B 플러스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 E 플러스 오메가3 이렇게 먹어주면 비장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장폐, 신장비장, 순환계까지 모두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혈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